이번 시간에는 워킹 메모리를 훈련하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행동 억제 체계 훈련으로 자기조절 능력 키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영역에서도 어떤 분야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고요. 사실은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자기조절 능력이에요. 금쪽이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그 힘들어 보이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훈련하지 못한 게 자기조절 능력이에요. 자기조절 능력을 그럼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 그죠? 여러분 되게 막연하시죠? 아, 나는 나를 조절하는 능력 되게 좋아. 나는 참 나를 조절하는 근육이 되게 센 것 같아. 이렇게 질문 드렸을 때 맞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거의 드물어요. 아,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의지가 너무 약하고 거절을 잘 못하고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때 참 잘 못해요, 불성실해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조절 능력이 좀 더 뛰어났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때 좀 더 야무지고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자기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예요. 그 마시멜로우 테스트로 유명한 그 만족지연 능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조절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훈련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의외로 자기조절을 어떻게,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우는 거지? 타고나는 거 아니야? 이게 훈련이 되는 거 맞아? 라고 해요. 여기에 작용하는 뇌의 되게 중요한 회로가 뭐냐면 행동 억제 체계예요. 보통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내가 조절이 안 돼서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간다, 내가 만나고 싶었던 친구를 만난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게 조절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 힘들지만 그걸 참고 어느 정도 견디고 빨리 답을 내버리고 문제를 치워버리고 싶은데 아주 꼼꼼하게 검토하고 풀어서 그 다음에 점검까지 해서 답을 내는, 이런 거에 필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충동을 누르고 해야 되는 걸 해내는 행동 억제 체계라는 거예요. 행동 억제 체계를 어떻게 훈련할 수 있나? 타고나기를 행동 활성화 체계가 좀 더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행동 억제 체계가 좀 더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행동 활성화 체계가 많이 잘 발달되어 있고 억제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억제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이나 짜증남, 안타까움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훈련을 해서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끝까지 수행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미루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더 잘 설명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은요,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두엽뿐만이 아니라 행동 억제 체계가 다 발달되지 않아서 어른들보다 훨씬 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참아야 될 행동,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조절 능력이 다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다?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뇌의 가소성과 유연성으로 인해서 내가 기질적으로 타고난 것 이상으로 발달시킬 수 있고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초중고 시기는 성인들이 연습을 할 때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길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행동 억제 체계를 훈련하는 방법을 제가 고민을 해봤죠.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방법, 공부로 하지 않고 놀이처럼 생활에서 그냥 활동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행동 억제 체계가 잘 훈련이 안 되거나 발달이 안 된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에 그 극단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금쪽 같은 내 새끼 나오는 그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에요. 기질적으로 매우 취약하거나 환경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잘 조율이 안 됐거나 혹은 뭐 양육 방법에서의 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행동을 억제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많이 못한 친구들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초등학교 한 3, 4, 5 이렇게 고학년을 올라가면서 점점 내가 참아야 되는 것들이 늘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학습의 양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이거 포기하고 싶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쉬운 개념들은 짧게 듣고 금방 이해하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일단 분량이 길어져요. 난이도가 깊어져요. 설명의 양이 많아져요. 그럼 이걸 내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만하고 싶은 것을 잘 누르면서, 그만하고 싶은 충동을 잘 억제하면서, 내가 벌떡 일어나 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행동들을 잘 억제하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필요한 시기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잘 안 되고 나에게 주어지는 숙제나 과업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예민해지고 그거를 성숙한 방식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공격성으로 나타나요. 그게 자신에 대한 공격성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일 수도 있고 부모에게 막 짜증을 내는 걸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어떤 방식이든 학습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그 자기 조절이 잘 안 돼서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학습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면 돼요.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려면은 행동 억제 체계를 훈련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이제 고대에서 선생님이 될 사범대 학생들이나 이미 선생님이 되셔서 재교육을 받으시는 교육대학원 선생님들한테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은 다들 본인도 너무 알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되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징어 게임에서 공포의 놀이가 나오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죠? 막 뛰어가서 멈추는데 그 오징어 게임에서는 극도의 공포를 만들죠. 그 움직이면은 큰일 나는.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아이들은 막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에너지가 레벨이 막 생기가 막 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를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데 움직이고 싶은 것을 누르고 그거를 억제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놀이가 뭐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인 거예요.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딱 멈춰서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순발력이나 조절 능력, 그쵸? 뇌에서의 운동 능력, 뇌 발달에 엄청 도움이 돼요. 그런데 술래가 뒤를 돌아보기 전까지 그걸 딱 멈춰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행동 억제체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밖에서 뛰어노는 많은 놀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뇌 발달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로 하는 행동 억제 훈련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 있죠. 비슷한 놀이 생각나시는 거 되게 많죠. 얼음땡. 얼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술래가 잡으러 오면 딱 얼음에서 내가 그 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이게 다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딱 땡 해주면서 나를 살려주기 전까지 내가 계속 얼음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빨리 도망가고 싶고 빨리 움직이고 싶은 것을 누르는데 이게 뭐죠? 놀이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즐겁게 배우면요. 뇌는 훨씬 더 잘 발달이 돼요. 반드시 어려운 걸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뇌에서 만들어지는 그 뼈대나 뉴런의 네트워크는 되게 비슷해요. 학습과 관련된 알고리즘은 비슷한 종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해서 계속 노력해서 이게 점점 더 능숙해지고 완성도가 올라가고 전문적으로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어떤 영역에서든 거치면 기본 뼈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주제를 얹었을 때 뇌는 어떻게 한다?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잘 만들어 가는데 나는 학습에 대해서 뇌회로를 발달시켜야 되겠어 라면서 굉장히 어려운 뭐 불어나 중국어 같은 걸로 내가 학습의 뼈다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한 언어를 마스터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지만 한 번 다른 언어를 마스터하고 나면 다른 언어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게 전혀 어군이 다른 언어라 할지라도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뇌에서 그 작동하는 알고리즘이나 뉴런의 네트워크는 비슷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종류의 언어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학습의 알고리즘 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된다는 거예요. 자, 2개 국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2개 국어를 완전히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금방 3개 국어, 4개 국어 하는 게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얘기가 그쪽으로 좀 가긴 했는데 행동 억제 체계를 훈련하기 위해서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띠두르고 막 정신이 또 하사불성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엄마랑 집에서 하고 얼음땡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놀이 중에 하나가 연배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예능 프로에서 청기 올려 백기 올려 했던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행동 활성화 체계와 행동 억제 체계를 훈련할 수 있는 게다가 순발력과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이에요. 청기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앞으로 이렇게 나가기가 더 쉬워요. 청기를 올리고 싶은데 청기 올리지 마. 청기 내려. 이러면 그 청기를 듣고 내가 올리고 싶은 것을 억제하고 또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거에 맞게 나를 조율해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굉장히 복합적인 튜닝 과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좀 연령이 어려야 엄마랑 이런 놀이 할래? 라고 해서 애가 놀아주는데 연령이 좀 더 크면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고 싶은데 그냥 하기가 쉬운 어떤 행동을 억제하는 거 어린이 버전으로 제가 설명드린 게 놀이로 하는 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얼음땡, 청기 올려, 백기 올려예요.